딸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필리핀 어디에서도 이 작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낯선 나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어린이에게 심장 수술을 해준다는 것. 게다가 모든 비용이 무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아버지는 단 하나의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죽어가는 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아이의 심장이 멈추기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라서요. 세상은 종종 아무런 예고 없이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안깁니다. 제겐 그 시련이 의료비라는 이름으로 찾아왔고 그것은 곧 제 딸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마을엔 오랫동안 같은 옷을 입는 아이들이 있었고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가끔은 비가 새는 병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점점 팍팍해질수록 저 하나의 힘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눈앞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딸아이가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중동의 건설 현장에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낯선 음식, 뜨거운 사막 날씨,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건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현장은 하루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습니다. 철근 위를 걷고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손에는 늘 굳은 살이 가득했고 등에선 땀이 비처럼 흘러내렸죠. 그런데도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사의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제게는 그 모든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내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말 한마디. 아이사가 심장에 이상이 있대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아내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설명해 주었고 아이사는 선천성 심장기형이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할 힘이 빠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더욱 절망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치료가 아니라 고도의 장비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라는 말에 저는 그제야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병원들을 알아봤지만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만으로도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했고 유럽 쪽은 아예 상담 예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도 문제였고 언어도 장벽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야위어갔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작은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력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 아이사에 대해 검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외국인,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낯선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세명의료재단 외국인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외국 아이의 수술을 지원해준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는 그 병원의 웹사이트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치료받은 다른 나라 아이들의 후기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국가의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도 있었고,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아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딸아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필리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고, 운 좋게 한 유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서에는 아이사의 상태,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칠 후 믿기지 않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세명의료재단에서 초청장을 보내왔고, 수술비와 체류비, 항공료까지 모두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중동 사막의 바람도, 무거운 철근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사가 살 수 있다는 기적 같은 사실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날 아이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 가는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손을 꽉 잡고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단 하나의 비행기 티켓, 그리고 꺼져가는 희망 하나를 품고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빛나는 유리창,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여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공항 바닥에 비친 우리 모습이 꿈은 아닐까 몇 번이고 확인했죠.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세명의료재단이라는 팻말을 든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미나 씨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며 에르난도 씨, 아이사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이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 길, 아이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빠, 여긴 왜 이렇게 깨끗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교통도 질서 정연했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혼잡한 도로, 중동의 거친 풍경과는 너무도 달랐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빽빽한 고층 건물과 네온 사인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한별 씨가 저희를 맞아주셨고 아이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어서 와. 아이사, 무서운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사는 긴장했던 표정을 풀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지윤 교수님을 처음 뵌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백발이 희끗한 중년의 교수님은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사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단은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이사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루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수주가 걸리던 일이 이틀 만에 끝났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친절하고 세심했으며 무엇보다도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아이사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고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미나 씨는 병원 밖 일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의 체류 등록, 병원비 처리, 식사와 숙소 안내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주셨고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뿌리 내린 곳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 창가에 앉아 아이사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사도 느낀 것이죠. 우리가 멀리 낯선 나라에 왔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낯설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갔고 저에게도 가능한 모든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태도 하나하나에서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아이사에게 내일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괜찮아, 우리 곁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사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살아만 준다면 저는 다시 100번이라도 사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살아 숨 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이사는 수술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아이사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며 불안해할까봐 끝까지 웃는 얼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의료진이 들어왔고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한별 씨는 아이사에게 우리 공주님,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야. 조금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릴게. 꼭 돌아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휘청이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나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병원 내 대기실은 고요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시간, 4시간, 그리고 5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사의 심장 상태가 MRI 영상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고 혈관의 구조도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라 수술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지훈 교수님이 직접 대기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황이 조금 위중합니다. 수술 도중 아이사에게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잊지 못하는 교수님의 목소리에 저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살릴 수는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이토록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수술은 결국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복도에서 수백 번을 오갔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깊어질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대어 흐느끼는 저를 보며 지나가던 간호사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에서 아이 사는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간호사 한별 씨가 손을 잡아주며 우리 아이사 잘했어요. 정말 잘 견뎠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사는 눈을 껌뻑이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한국말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자주 하던 말을 흉내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수백 마디의 언어보다도 강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이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저희 가족을, 이 작은 생명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한 아이의 생존을 축하해주는 듯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 저를 향해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저는 수없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한국 의료진의 진심, 어린 헌신과 노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수술 후 아이사는 회복실에서 몇 차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작은 몸에는 의료 기기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모든 게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정지윤 교수님은 회진을 돌며 말하셨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심장 기능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부정맥도 안정세입니다. 아버님, 아이사에게 아주 강한 심장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수없이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며칠 후 아이사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견뎌냈습니다. 간호사 한별 씨는 매일 병실을 들러 아이사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미나 씨는 한국어 단어장을 직접 만들어 아이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아이사가 가장 먼저 외운 단어는 사랑해요였습니다. 아이사의 회복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병실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며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문득문득 몇 달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고된 일 끝에 텅 빈 숙소에 혼자 앉아 흐느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거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배움이었고 매일이 감동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마주친 이웃 환자 보호자들도 저희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건네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6살이에요. 아이사가 꼭 나을 거예요. 예, 필리핀에서 오셨다고요. 서울은 추우시죠? 그렇게 하나둘 다가와 말을 건네주시며 이방인인 저희에게도 함께라는 온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퇴원날 아침 병원 로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정지윤 교수님, 한별 간호사, 미나 씨, 그리고 행정팀의 직원분들까지. 아이사는 새로 산 분홍색 코트를 입고 머리엔 귀여운 토끼 모자를 썼습니다.
모두가 아이사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사 건강해져서 너무 기뻐요. 꼭 다시 와요. 그 순간 아이사는 조심스레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해요.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저희 가족은 한국에 머물며 재단 측의 지원으로 짧은 시간을 여행하며 보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시장 골목의 따뜻한 어묵과 떡볶이, 냄새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사는 매일 한국어로 단어를 외우며 나중에 커서 간호사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간호사,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라고요. 출국 전 마지막 날, 저는 세명의료재단에 감사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 모두에게 마음 깊이 전하고 싶었던 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인 것이 아닙니다. 제 딸아이의 생명을 지켜준 나라, 절망 속에서 기적을 보여준 나라, 이름조차 몰랐던 외국인에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어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이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또 한국 와도 돼?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꼭 다시 오자. 이번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만든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적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